계사일주를 하겠습니다. 계사일주는 일지가 정제로 되어 있네요. 아까 정사일주는 일주가 겁제였으니까 정사일주와 이렇게 비교되는 일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정사는 정화, 천간의 정화와 계수, 지지에 똑같은 사화인데 하나는 겁제고 하나는 정제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일지에 정제를 두었다. 뭐죠? 그 이전에 계수와 사화의 역할입니다. 계수는 양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사화는 음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죠?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는 아래로 내려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화기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계수는 뜨거워지는 것을 퍼지는 것을 화가 지나쳐서 생기는 걸 컨트롤 하겠죠. 그러면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게 계수의 역할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싸우는 것, 폭발하는 것, 그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걸 계수가 조절한다는 뜻이죠. 그게 지나친 양을 조절한다. 자, 사화는 음기를 조절하는 거니까 응축된 것, 얼어붙은 것, 경직된 것 이런 것들을 풀어낸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사화가 일지에서 주변을 그렇게 온도 조절하는 거고요. 계수는 천간에서 그렇게 주변의 온도 조절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계사 일주의 기본적 형태가 수화 기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 수화 기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잘 조절돼서 주변의 조후적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저런 계사일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명이라면은 주변에 온도가 잘 안 맞는 형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결속이 잘 안 된다든지 맨날 싸운다든지 뭐 썰렁하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계사일주 하나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풀리죠. 주변이 온도 조절이 된다는 뜻이죠. 주변에 계사일주 있으면은 잘 사귀어놔라. 뒤에 부부싸움 할 때 데리고 가라. 네, 그럼 더 싸움 나겠죠. 자,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게 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제로 돼 있고요. 사화의 정제니까, 사화라고 하는 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것, 뭐,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분석하는 힘이잖아요. 정제는 분석하는 힘. 정제의 분석은 계산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순차성이 강조된다고 그랬습니다. 편제도 분석력을 갖고 있는데 편제의 분석력은 통계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이지 않고 통찰적이에요. 제가 통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제 용어적 의미로 쓰는 거니까. 통계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프 막대기로 이렇게 그려서 그잖아요. 그 비교시키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공간적 구성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파이로 그래프를 그려서 모양으로 확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금방 눈으로 들어오죠. 비교 확실히 되죠. 여기 엑셀 프로그램에 수치로 옆에 다 나와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자세히 봐야 막 변화 같은 걸 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본다고. 우리는 딱 보는 순간 바로 질려요. 근데 뭔 차이가 있어요, 그죠? 다 결과 인지 능력이에요. 결과 인지 능력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석하고 그 분석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보시고요. 정제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 근데 사화니까 그렇게 일지로 돼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조장해서 진행돼 간다 이거죠. 한 번에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모일주는 이 일지의 저 오화에 집중돼요. 오화는 모이는 거라 했잖아요. 화의 에너지가 안으로 결집되는 게 오화이고요. 사화는 화의 에너지가 밖으로 펼쳐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 펼쳐진 상태에 안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모일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으로 안으로 이렇게 결집돼 들어갑니다. 시선이 그래서 밖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사는 주변을 보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직업을 만들 때 뭔가 지원하는 참모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한다.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구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죠.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을 잘한다는 건 분위기 조성한다고 하는 게 저 정제적인 걸로 하니까 일정 부분 뭐예요? 통제돼 있죠. 조절돼 있죠. 선을 훅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중심에서 하는 이모일주하고는 다르죠. 이모일주는 이렇게 자기가 자와 간합을 해요. 암합을 해서 저 재에 집중된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 밀착도가 가장 높은 거, 간지의 밀착도가 가장 높은 게 이모일주예요. 그리고 이런 일주는 장가 가면은, 시집 가면은 그 대상만 보죠. 부모한테 알뜰살뜰 하다가도 가는 순간 딱 달라지죠.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계사일주는 대상 중심에 대상 중심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주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만 설정돼 있다면은 역할을 아주 잘 하는 명이 됩니다. 당연히 개수가 본인의 힘, 에너지가 강해서 본인이 주도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뭔가 자기 팀을, 자기 조직을 뭐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명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윤하는 개수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가게 됩니다. 개수가 힘이 강해서 유하는 개수더라도 저 사화를 잘 쓴다면은 자기가 개입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자기가 주도해서 그런 것을 형성하려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제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요 부분이 토를 만나게 되면은 무토, 기토 연결되겠네요. 그러면은 화생토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재생관이 됩니다. 무토하고 연결되면은 무게합이 되겠고요. 저 무토를 대상으로 재생관하겠죠. 재생관, 생관하게 됩니다. 그럼 재생관한다는 것은 관 중심에서 자기 역할을 만들어 간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 중심의 명으로서 아주 탁월합니다. 얘기했던 개사일주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잘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관과 합을 해서 재생관이 된다면은 관 중심으로 자기 에너지 쓰는 게 아주 탁월하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저 직을 지원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거에 잘 맞는 조직 중심의 명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생활을 무난히 잘 할 수 있는 명이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좋아하는 명이죠. 이게 직이 될 테고요. 이게 이 직을 결정하는 업이 되겠죠. 그럼 무슨 업이에요? 저 사화 정제로 뭔가를 하는 직이겠죠. 사화 정제로 뭔가를 하는 직. 그러면 사화 정제로 한다는 것은 저걸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 그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로 뭔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죠. 그런 걸 재무,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 이런 업무들이잖아요. 예. 그건 전형적인 관리직이죠. 관리직.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맡는다. 이건 뭐예요? 재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재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 같은 걸 모으고 정리해서 그걸로 저 관을 서브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직이 아주 탁월하다. 그런 것이 또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연결된다면은 그런 거죠. 회사 자체가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무슨 회계법인, 이런 것도 있고,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산 관리하는 회사 가면은 어느 다른 자산을 관리해 준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데이터를 정리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서브하는 업무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자, 세무 업무를 한다. 그럼 세무사를 하면은 뭐예요? 자기 회사, 자기 일하는 세무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회사 세무를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업무들이라고 다 지원하고 서브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직 안에서 하겠죠. 조직 안에서 그런 일들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재생관만으로도 충분해요. 무토를 만나게 되면 그것만으로 명예 조건이, 이것만으로도 명예 조건이 충분하다. 예. 굳이 막 금이 있어야 된다, 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안 따져도 이것만으로 이미 이 명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필요한 만큼 공부해서 쓴다. 현실적으로 쓸 만큼만 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개사일주는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조후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명이라 게을러 보일 수 있어요. 전투력이 약합니다. 느긋합니다. 그게 잘 돼 있으니까 느긋한 거예요. 온도 조절이 잘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온도를 맞추잖아요. 사화가 조열해지면 개수가 조절할 테고요. 개수가 한해지면 사화가 조절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맞는다는 뜻이죠. 온도,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동 왜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정이 무난하다, 이물없다,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막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빠릿빠릿하지 않느냐. 우리 때는 빠릿빠릿하면은 막 뭔가 똑똑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거 똑똑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눈치죠. 그게 JQ가 발달한 거지. 그게 공부 잘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눈치가 빠른 거하고는 다른 거죠. 어쨌든 자기한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하는 형태의 일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토가 있을 때는 생산성을 만들죠. 재생살로 가게 되는데 저 기토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기토를 통해서. 그래서 당연히 기토 중심에서 보셔야 돼요. 금과 목이 따라오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개사일주가 기토를 본다는 것은 저게 직인데, 기토의 직은 저 기토만으로 결정지어지지 않는다고요. 무토는 무토만으로 결정지어져요. 직이. 근데 기토는 기토만으로 지어지지 않고 기토에 목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걸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목은 식신상관이 제사라는 거네요. 그걸 기토 입장에서는 관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개사일주가 기토가 있을 때 언제 취직해요? 목을 볼 때. 그러면 식상으로 제사라니까 살을 다루는 역할이 형성된 거죠. 기토라고 하는 살의 입장에서는 관이 형성된 거예요. 기토의 관이 형성돼서 직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금을 보게 되면은 살을 다루는 자격을 얻은 거죠. 그죠? 살인 상생이잖아요. 그걸 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이 뭔가를 하고 있네요.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토는 이 두 가지를 볼 때 직업이 결정된다. 직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기토를 보시면은 기토 자체로 직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토한테는 이게 항상 따라오는지 아닌지를 관찰해라. 이 얘기죠. 예. 기토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노는 땅인 거예요. 물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토는 그 자체로 이미 일정 부분 목적, 모양이나 쓰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어요. 무토한테는. 그래서 무게 합딜 때, 개사일주에서 무게 합딜 때는 그 자체가 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들은 당연히 본인이 나서서 직접 뭔가를 지휘하는 직이 아니고요. 서브하는 직이죠. 뒤에서 받쳐주는, 지원하는 형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을 보면은 경금, 신금이 되겠죠. 그러면은 화, 극, 금이네요. 제극인이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제극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재를 다룰 수 있는 자격, 그죠? 금이 재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되겠고요. 인성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의 현실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재성이 되겠죠. 제극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인성이 재에 관여가 안 돼 있는 인성, 순수 인성들은 현실적 접점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운 것, 익히는 것을
재화로 전향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럼 순수 인성들은 그런 게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스폰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이네요. 스폰 해줘서 그렇게 공부하게끔 해주면 좋죠. 그럼 순수 인성들 그냥 맹목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때묻지 않게 뭘 해낼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고요. 근데 인성에 제가 극이 돼서 연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자격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계사일주가 금으로 생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사화라고 하는 채로 인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여질까를 생각하고 공부한다. 자격을 만든다.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정제의 기준에서 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그러면 쓸모 있느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저 정제적 판단에 있어요. 그럼 정제적 판단은 뭐라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로 공부하면은 저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까? 어떻게 쓰여질까? 저것을 공부하면 저 자격을 만들면은 얼마만큼의 현실적 기반과 연결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막연할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걸 깊이 생각하는 명들도 있죠. 정사일주는 다른 기해일주나 이러한 무자일주나 이런 일주보다는 재의 집중도는 떨어져요. 근데 무자일주, 기해일주 이런 일주들은 재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무일주하고도 다르고요. 이무일주도 재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계사일주는 서부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재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에 기본적으로 잘 맞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금을 끌어들일 때 금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인성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계산을 한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재극인이 안 된 명, 재극인이 안 된 인성, 인성이 개입되지 않은 재성, 인성이 개입되지 않은 재성은 상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상징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면은 재물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이 그냥 물질적 형태로만 남아 있는 거죠. 가치 전환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물건이 얼마짜리 물건, 이거 홍콩에서 오신 그 김정현 쌤이 상담하러 오셨다가 분필, 아주 비싼 분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건인데 그냥 비싼 물건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건에서. 그런데 지금처럼 누가 선물한 물건, 뭐가 붙었어요? 의미가 붙었잖아요. 의미. 그게 인성이 개입되는 거예요. 자, 그냥 들에 핀 꽃 한 송이. 근데 그 꽃을 꺾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 의미를 담아서, 거기다 눈빛을 담든 뭘 담든 담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꽃을 받는 사람은 그냥 꼬셨던 게 달라진 거죠. 그게 제 인성이 붙은 거예요. 그래도 꽃보다는 빵이죠.
저거 꽃 봐요. 저거 시들어서 저거. 예? 저 치울 때 또. 인성한테 재성이 안 붙으면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인성이다. 그 환타지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서 산다 이거죠. 이 딜레마 안에서. 그런 딜레마가 없으면 무슨 재미냐 이거죠. 당연히 식상과 관성의 사이, 재성과 인성의 사이, 이거 다 계산해요. 비겁과 재성의 사이, 이거 계산 다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을 받지 않는 것은 그 극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가치, 의미, 이렇게 제극인처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돈만 버는 사람과 인성이 부과돼서 돈을 버는 사람과 다르죠. 부의 가치가 다릅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고요. 요 경금은 사종경금이에요. 사종경금이라는 것은 재성 안에 인성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저 사화는 항상 뭘 염두하고 있어요? 사화의 성정은 어디에 가 있어요? 금에 가 있잖아요. 금을 준비한 화이니까 사중경금이라고 하는 건 저 개사의 사화라고 하는 정제는 그 안에 품은 게 재의 가치겠죠. 그죠? 인성이니까 사중의 경금은 재의 가치를 생각한다. 재를 인성적 부분으로 환원하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경금이 개입했다는 것은 재를 다루는 부분, 재라고 하는 결과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왜 그런지 재의 가치를 파악하고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게 개사일주의 특징이기도 하다. 개사일주한테는 이미 사중의 경금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관되어 있다면 공부 잘한다. 사화라고 하는 걸로 저 정제로 갖고 있는 분석 능력에 저 금으로써 그것을 확인하는 것, 가치를 규정하는 것, 이런 것, 그것을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분석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뭐가 뛰어나요? 분석력이 뛰어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게 뛰어나다고요. 특히 정제가 있는 명들은 진행할 때도 그렇게 분석적으로 진행을 하죠. 챕터 정해서 밑줄 긋고 띠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책 읽을 때 책을 이렇게 접는 것, 책 페이지 접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책에다 낙서하는 거 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책을 읽어도 읽은 듯 안 읽은 듯 표시 안 나게 새 책같이. 예, 중국 가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책에 막 밑줄 긋고 띠지 붙이고 뭐 이러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고. 근데 인문학 서적들은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 책들은 다시 읽을 때 표시해 놓으면 거기에 눈이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전에 읽었던 것이 거기에 다시 꽂혀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어디에 머물지 몰라요, 다시. 예. 그건 뭐 제가 읽는 방법이니까요. 예. 근데 기술 서적들, 뭐 이런 것들은 막 밑줄 긋고 뭐 해야죠. 예. 낙서하고 해야죠. 저희 사중경금은
정인으로서 재중의 정인이죠. 그러니까 정제 중의 정인입니다. 자격을 만드는, 공부를 잘하는 굉장히 분명한 명이다. 그 정제가 갖고 있는 그 패턴, 순차성을 그 안에 있는 정인으로 확인한다. 그 정인으로 또 가치 부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사일주가 경금을 보는 건 굉장히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자격을 잘 갖춘 재로서 뭔가를 잘 만들어 놓은 명예예요. 그러면 그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했는데 쓰여져야 되죠. 쓰여지는 게 어디냐 이거죠. 그건 목과 토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목이라고 하는 식상과 토라고 하는 관성으로 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목을 쓸 때는 식상으로 쓰여지는데 생재적 코드로 연결되는 거죠. 인성을 동반해서. 토를 쓸 때는 관인상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야? 재를 기반으로. 결국은 이 일지체가 식상을 쓰든 관성을 쓰든 이것이 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예. 만약에 목이나 토가 없다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분명한 사람인데 그게 결정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취직 어디 직업에 대한 결정이 잘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요.